회사를 세운 지 10년도 안 되어 재계 13위의 그룹을 만든 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집안도 학벌도 평범한 보통의 월급쟁이에 불과했습니다. 강덕수 회장이 주인공으로 한때 그는 셀러리맨의 신화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었죠. 그러나 현재 이 그룹은 몰락하면서 많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은 STX 그룹의 성장과 몰락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덕수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동대문 상고와 명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쌍용양에 입사하면서 셀러리맨의 생활을 시작했죠. 그는 주로 재무기획 관련 부서에서 일한 탓에 계산과 숫자에 강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우리가 계산기로 하는 것보다 그의 암산이 더 빨랐다고 기억했죠. 강덕수는 본인을 워커홀릭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별로 없다. 신명나게 일하면 건강도 좋아진다. 일을 취미로 만들면 자연히 성과가 생기고 성과가 나면 여유가 생기며 저절로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한 직장에서 일한 그는 차근차근 승진했고 쌍용중공업의 재무 책임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 쌍용그룹이 외환위기로 해체되면서 쌍용중공업도 위기에 처했죠. 이때 강덕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51세, 아직 10대인 자녀들도 그에겐 걸림돌이 아니었죠. 아파트와 주식을 처분하고 쌍용중공업의 지분을 구매하면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강덕수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죠. 가족과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나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니던 회사를 직접 경영하려고 한다. 모두 잘 될 거라고 확신하지만 실패할 경우 너희 학비를 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강덕수는 쌍용중공업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고 가장 먼저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회사 이름은 STX로 기술과 시스템이 탁월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었죠. 이때부터 강덕수 회장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탁월한 추진력으로 법정 관리 중이던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며 그룹을 키워나갔습니다. 대동조선을 시작으로 산단에너지 그리고 범양산선을 차례로 인수했죠. 이뿐 아니라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조선장비, 선박건조, 회상운송 등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직 계열화 구조는 이 그룹의 사업 구조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연간 사업 위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였죠. 강덕수 회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룹은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선택하여 한쪽이 좋아지면 다른 계열사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해운, 조선, 에너지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그룹 매출액을 2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STX 그룹은 대학생이 가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기 시작했습니다. 기아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전통의 대기업보다 순위가 높았었죠. 당시 입사한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 규모에 비해 신입사원의 처우가 좋았습니다. 중국에 연수도 보내주고 커가는 기업이니 여기서 열심히 하면 나도 임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한 직원은 다른 대기업의 합격을 마다하고 STX를 선택했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된 선배들이 나와서 자신이 담당한 중요 업무를 설명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입사해보니 확실히 젊은 사원에게 기회가 많이 있었죠. 이런 기대 속에서 우수한 사원들이 모여들어 지주회사 직원 350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80명에 이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희망과 함께 조선업 최고의 호황이 다가왔습니다. 해운 물동량은 최고로 치솟고 있었고 조선소에는 선박 발주가 폭주했죠. 수직 계열화로 묶인 계열사들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도왔습니다. 결국 2011년 창립 10년 만에 재계 13위에 오르며 재벌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10년 만에 100배 이상, 직원은 6만 명으로 늘어났죠. 강덕수 회장은 정경련 부회장으로 선임되는 등 유명한 경영인이 되었습니다. 인수한 기업을 빠르게 정상화하여 수익을 내는 강 회장의 성장 방식은 당시 재계의 주목을 받았었죠.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시작한 강 회장의 성공 신화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운업이 위축되고 조선업까지 여파가 밀려오면서 그룹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수직 계열화로 묶인 기업들은 경기가 좋을 때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위기가 가면되는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해운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조선에 배를 발주하지 못했고 조선소는 엔진을 주문하지 못했던 거죠.
이처럼 조선과 해운을 양측으로 수직 계열하던 기업 구조는 경기 침체에 취약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AP 몰러 머스크도 자회사로 있던 조선소를 매각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STX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섰기에 그만큼 빚더미를 안고 있었고, 그룹을 구성하는 계열사도 애초에 부실 경영으로 보도를 낸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야코야지와 다른 조선소 등 해외 투자는 그룹의 치명타였습니다. 조선업이 호황이던 시기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조선소를 세웠지만 결국 불황이 다가오면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한 직원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우려할 만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금융위기 전만 해도 낙관론이 팽배했고 이 투자가 회사의 미래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사실 직원들 대부분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조선 경기가 꺾이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경험이 없었던 것도 있어요. 더구나 해외에 투자한 돈은 업황이 좋을 때 들어온 선수금이었습니다. 이 규모는 약 4조 원이었는데 이 중 3조 7천억 원을 해외 투자에 사용했던 것이죠. 선수금은 말 그대로 배를 건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이 악화되자 정작 선박 제조에 써야 할 비용을 조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강덕수 회장은 회사채를 발행하며 버텼지만 조선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회사채 만기가 닥쳤지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죠. 그리고 주인 없이 방치되고 있는 다른 조선소의 실상을 참담했습니다. 현지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떠나고 난 뒤 조선소는 무법지대가 됐다. 일부 직원들은 공장 안에 쌓여있는 부품을 빼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TX그룹은 M&A 시장을 기웃거렸습니다. 대우건설과 하이닉스 인수를 검토하기도 했죠. 더구나 그룹의 모든 과정이 강 회장의 결정만으로 진행되는 것도 약점이었습니다. 강덕수 회장은 본인이 다 결정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대형 인수합병건은 모두 강 회장의 판단이었죠. 이후에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대기업을 버리고 이 그룹을 선택한 직원들의 꿈도 무너지고 말았죠. 결국 2014년 그룹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강덕수 회장은 분식회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무부가 강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회사 성장에 공유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 당시에는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이 나서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죠. 그러나 경영 복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그룹 계열사들은 법정 관리를 거치면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강 회장과 가까운 측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격상 가만히 있을 뿐은 아니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겠지만 자금도 없고 나이도 있어 과거와 달리 쉽지 않다. 따라서 무언가 하시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한때 강덕수 회장의 성공은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셀러리맨의 신화였습니다. 말단 직원으로 입사하여 그룹 총수가 되기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성공 신화를 보며 많은 직장인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나 결국 실패한 경영인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